터키 중앙은행이 지난번에 터키 얘기 한번 드렸었죠. 옛날 영상 한번 보시고요.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1%포인트. 얘는 화끈하게 내리죠. 우리는 0.25%포인트씩 내립니다. 얘네는 1%씩 내려요. 우리의 4배 속도로 내리는데 또 내렸어요. 또 리라화가 폭락을 했는데 12월 18일이죠. 기준금리를 15%, 14%로 100bp를 인하한 건데 터키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8월에 19%였는데요. 매달 내립니다. 9월에 18%, 10월에 이번에 2%포인트를 내렸네. 16%, 11월에 15%, 12월에 14%. 와, 이렇게 한 번도 한 달도 안 건너뛰고 계속 내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내리면 뭐 어느 나라도 좀 충격이 있을 텐데 터키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4개월 연속 기준금리나 1%, 2%, 1% 이런 식으로 내리고 있는데 물론 이유는 옛날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 아씨가 있죠. 고금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겠다. 플러스 종교적인 이거 좀 있잖아는 생각을 하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라 그러고 말을 안 듣는 중앙은행장을 무려 3번을 교체하면서 자기가 내리는 거죠. 자기가 내리고 있어서 터키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가 인상 기조에서 순식간에 인하 기조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커브를 트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경제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거기서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터키 리라화가 점점점 가고 있고 올해만 옛날에 여기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더 갔습니다. 더 갔습니다. 옛날에 14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16으로 더 갔기 때문에 올해만 50% 이상이 위로 갈수록 리라화가 하락하는 겁니다. 이건 달러이기 때문에 표시기 때문에 3년 전 대비 5배가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물론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환율은 수출이 잘 되니 좋아. 지금 한국으로 치면은 원화가 1달러에 5,000원 갔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수출업체 수출 잘 되잖아. 잘은 되겠죠? 잘은 되겠죠. 5,000원이 1달러면 수출은 잘 되겠네. 수출업체는 당연히 잘 되죠. 아이고 가격이 얼마나 싸진 거야. 근데 문제는 수입하는 가격이 몇 배입니까? 이렇게 되면 4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작살나는데 하여튼 수출이 잘 되니까 좋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물가 오르는 건 고금리지 그것 때문이 아니야. 물가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 터키 공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쭉 올라가서 지금 20%를 넘겼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닌데 저렇게 인하를 하고 있으니까 저런 말 하면서 고금리가 물가를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터키에서 에르도안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30% 밑으로 떨어졌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30%인 게 이런 얘기면 안 되나? 하여튼 경제로만 치면 정치는 모르겠지만 경제로만 치면 저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지율이 무려 30%를 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과 2018년에 42%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에르도안 아저씨 우리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뭐 수출이 잘 되는 건 좋지만 생필품을 사기도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실제로 에르도안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묘수를 내가 보여줄게. 묘수가 뭐가 있을까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필품을 사기가 어려워요.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그거 사게 해주면 되잖아. 방법은 최저임금을 50% 올리면 물가가 이만큼 올랐지만 니들 버는 돈을 이만큼 올려주면 된 거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보다 임금을 빨리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기가 막힌 야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지? 기가 막힌 그래서 최저임금을 한 방에 50%를 올렸습니다. 50년 내 최대폭 인상인데 최저임금 올리는 건 좋죠. 뭐 나라의 사회 보전망도 올리는 거고 좋은데 아니 50%는 야 이거다. 50%는 좀 센 거 아닌가? 그래서 물가보다 임금을 빨리 올리면 되는 기가 막힌 묘수를 썼죠.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이제 세금도 전액 감면하겠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물가를 없는 걸로 치겠다. 근데 그게 말이 되나? 아니 역대 최고 수준의 임금을 주면 그 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 누가 보더라도 아니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돈 많이 주면 물가가 잡히나? 물가가 돈을 많이 주면 그게 이렇게 앞으로 더 갈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가 막힌 묘수로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셨는데 50%를 임금이 최고 수준으로 올랐지만 하지만 뭐 저걸 저렇게 또 올리니까 당연하겠지만 물가는 더 빨리 달려가죠. 이게 내 머리 앞에 있는 이 당근 보면서 달려가는 거고 똑같잖아요. 내가 아무리 따라가 봐야 내 머리 앞에 그 말머리 앞에 당근 달아주고 그러면 말이 그 당근 먹으려고 뛰어가 봐야 당근은 여기 항상 내 앞에 있는 건데 하여튼 최저임금을 상승해서 결국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도돌이표에 지금 빠져 있는데 자, 이쯤에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터키 주가 지수는 어떨 것 같습니까? 터키 주식시장. 나라가 저렇게 되고 있어요. 야, 지금 뭐, 나라가 지금 최저임금 50%면 좋죠. 근데 물가 상승이 그렇고, 왜 환율이 박살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주식시장이 떡락일 것 같습니까? 아유,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왜 좋을까요? 왜? 이거 왜 좋을까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환율이 박살나고 있어요. 원화가 똥값이 되고 있어. 뭐를 싸고 있어요?
지금 내가 리라를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달러를 들고 있으면 좋은데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 전화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바꿔야 돼요. 부동산이 됐건 주식이 됐건 빵이 됐건 쌀이 됐건 현물을 들고 있어야 돼. 이거 들고 있으면 쓰레기라니까. 쓰레기 지금. 그래서 하여튼 저 부동산도 난리 났어요. 저렇게 부동산 가격도 난리 났고 지금 하여튼 바꿔야 되니까 던지는 거죠. 던지는 거. 근데 마지막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뭘까? 왜? 마지막에 좀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이에요. 터키 주가 지수가 8% 급락을 했습니다. 리라가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터키에서는 정서의 전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서의 전환이 뭐냐면 리라화를 던지고 수출도 잘 되니까 터키 주가 지수가 올라오고 부동산 가격도 올랐다면 리라 빼고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리라가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가 바보가 되는 건데 하여튼 이게 예를 들면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터키에서는 비트코인 사자가 난리다. 케밥 프리미엄이 김치에 싸대기를 때린다. 왜냐면 뭐든지 바꿔야 되니까. 게다가 터키 같은 경우에 상황이 어떠냐? 여러분들하고 생각해보면 지금 터키가 전 물건, 외국인 입장에서 전 품목, 바겐세일. 우리나라 IMF 때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문 닫아요. 아니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빌딩에서부터 기업 가치가 마이너스 80%야. 이거 물반 고기 반이죠 사실. 대한민국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그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이거 물반 고기 반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뭐 우리나라 뭐 외환은행 후루룩 짭짭하다가 지금까지 문제가 생기고 이거 들어와서 후루룩 짭짭하고 저거 들어와서 후루룩 짭짭하고 했던 게 우리나라 IMF였는데 터키도 똑같죠. 전 물건, 전 기업, 전 국토가 최하 50% 많이 할인하는 건 80%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은 물론 잘 되지.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떨이잖아요. 떨이. 여행객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요? 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이 지금 환율이 박살이 났어요. 6분의 1 토막이 났어. 엔화가. 일본 갑니까 안 갑니까? 일본에 갔더니 10,000원짜리 하나만 내면은 하루 웬쟁이를 황제처럼 살더라. 일본 뭐 온천 뭐 1,500원 입장료. 일본 디즈니랜드 뭐 5,000원. 야 그러면 가야지. 6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이었어요. 뭐 가는 거죠. 가는 거. 거기 가서 뭐 쇼핑하면 난리 나니까. 터키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터키 상품 최대 80% 할인. 백화점에 가세요. 이스탄불에서 쇼핑을 즐기세요. 터키 방문객이 물론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증가하는 거죠. 한국인도 빨라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가격이 폭발적으로 내려가니까 터키 뭐 저 난리 났고 게다가 이 터키 리라화가 빠지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사실 좀 먼 나라니까 감이 안 오는데 그 바로 터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 환율은 별로 안 움직이는데 저 나라만 골로 가고 있잖아요. 글로벌 전체가 골로 가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아요. 나도 어려우니까. 근데 나는 멀쩡한데 저 나라 혼자 저래. 그럼 가서 뭘 사야 돼요? 중국에 뭐 예를 들면 환율이 박살이 나고 5분의 1 토막 심지어 6분의 1 토막이 나요. 일본도 그렇고 그러면 부동산 사야죠. 반값 세일이야. 이스탄불 30평 아파트가 현재 시점 제가 조사해 온 겁니다. 신문기사 나왔어요. 현재 시점 단돈 5천만 원. 이스탄불이면 터키 수도. 제가 조금 가서 살펴봤는데 이 뭐냐 해변 뷰, 이 뷰 정말 좋은 그런 어떤 고급 빌라 같은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쫙 보이는 거 가격 장난 아니에요. 수천만 원. 1억 조금 넘고 그래. 이스탄불에서 가장 비싼 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가격이 똥값이야. 옛날에 안 그랬죠. 터키도 그렇게 없는 나라 우리나라에 비하면 좀 없지만 그래도 있는 나라인데 지금 뭐 이게 6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6분의 1 토막 5년 전에 비해서 환율이 날아갔으니까. 옆 나라에서 글로벌 줍줍족들이 표현이 진짜 몰려들고 있어서 이게 여러 신문에 많이 났는데 저희 오피니언 뉴스에 있는 걸 갖고 왔는데 올해 터키 부동산 매입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외국인들이 터키인들도 사고 터키인들도 리라 들고 있기 싫잖아요. 지금 부동산 들고 있고 싶으니까 외국인들이 터키에 들어가서 그렇게 부동산을 많이 사서 올 들어 11월까지만 5만 채의 아파트를 외국인들이 샀다 그럽니다. 5만 채. 지금 뭐 가서 줍는 거죠. 지금 뭐 6분의 1, 5분의 1 이거 돌아만 오면은 어차피 아파트는 한 10년, 20년 들고 있으니까 10년, 20년 내에 뭐 이러다 아저씨가 10년, 20년 하면 망하는 거고요. 배팅하는 거죠. 그래갖고 완전히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 언제 정권 교체가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올해에만 11조 8천억의 외화가 터키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됐다. 11조 8천억이 들어와서 낼놈 샀다는 거죠. 올해에만. 그러면서 이거를 경제계에게 최대의 외화가 들어온다는 거죠. 외화가 들어와서 우리 터키 경제에 정말 큰 지원군이 될 것 같다. 참 터키 입장에서는 외화가 들어오니까 좋긴 한데 좀 씁쓸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 그 옛날에 막 부도난다 그러고 유로존 막 위기 있을 때 뭐 그리스에 들어가서 신전에 있는 뭐 석상을 띄워온다는 둥 무슨 뭐 파르테노 신전을 뭐 가서 뭐 산다는 둥 뭐 이런 얘기한 거 똑같 문화재를 팔라는 둥 그런 얘기하는 거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들어온다는 거고요.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 터키 악권 인사인 경제부총리가 터키는 주변국들을 위한 1리라 가게로 전락했다. 우리로 치면은 다이소가 됐다는 거죠. 터키가 주변국들을 위한 다이소가 됐어요. 뭐 살려면 터키 가서 사. 뭐 쇼핑하러 갈까 하면 비행기 타고 터키 가서 사고 오면 남는 거죠.
터키가 참 그러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주가 지수가 확 좋다가 좀 빠진 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도망가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 빠지는 게 해도 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그냥 인플레이션 높고 물가 좀 높고 그다음에 약간의 혼란이 좀 있고 대신에 통화치 떨어지면은 주식이 오를 수 있는데 너무 막장으로 가면 이 주식 위험 자산이잖아요. 위험 자산. 원래 경제라는 게 우리가 좀 유명한 표현으로 좀 안정이 돼야 꽃을 피지 이게 막 흔들고 있으면 지금 물가고 나발이고 기업이 박살나는 거예요. 흔들고 있으면. IMF 당시에 우리나라 환율 막 2,000원 갔잖아요. 2,000원 간다고 주가가 올랐습니까? 그게 주가 오르는 거 그 인플레이션 효과보다 기업이 더 박살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 우려가 드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97년 IMF 때 코스피 저점이 280이었습니다. 280. 지금 3,000이니까 이때 샀으면 10배죠, 10배. 뭐 평균이 10배, 뭘 사도 10배, 웬만한 거 20배씩 올랐는데 이때 주가 지수가 75%가 우리나라 IMF 때 빠졌으니까 한마디로 너무 막 나가면 주식시장도 처음에는 아우 좋아 하다가 좀 불안하죠. 좀 그래도 그건 좀 적당히 막 나가야지. 환율 막 올라가서 뭐 수출 기업 좋다는 것도 적당히 올라가야지. 적당히. 이게 너무 이렇게 가면은 사실 골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에 요즘에 커뮤니티에 이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2021년 8월 10일 날 대한민국이 터키와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죠. 통화 수합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국가와 국가끼리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국가 간 통화를 수합할 수 있다는 교환 계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맺어 있죠. 왜냐하면 외환위기가 오면 달러가 없잖아요. 원화가 없는 게 아니죠. 원화는 있죠. IMF 때도 원화 많았어요. 찍으면 되니까. 조폐공사에 전화해서 야 찍어 하면 되는데 달러가 없어서 외환위기잖아요. 말 그대로. 이런 나라들끼리는 서로 외환 같은 거를 아니면은 그 서로의 통화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해줘요.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통화 수합이라 그러는데 비상 상황을 대비한 거죠. 우리나라하고 터키하고 이번 8월 달에 맺은 게 2.3조 원 규모. 이거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나. 만기가 3년. 목적은 양국의 교육 확대 및 금융 협력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이 많이 돌아다니죠. 예를 들면 통화 수합을 맺은 시점 이후에도 터키와 리라화가 폭락을 하고 있고 통화 수합을 맺은 시점에도 그 당시에 딱 그 가격이 아니라 한 요 정도 가격으로 위기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거니까 하기 때문에 환손실이 아직 통화 수합을 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터키가 통화 수합을 요청을 해서 실제로 통화 수합이 된다 그러면 한 8천억에서 심하면 1조까지 계속 리라화가 약화되니까 얼마 대 얼마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계속 리라화가 날아가니까 지금 만약 실제로 일어난다면 거의 1조 원 가까운 손실이 날 거다라는 게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럴 텐데 일단 구체적인 조건과 교환 내역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나와 있어요. 요 정도만. 어떻게 뭐가 더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또 사실 통화 수합 자체가 국가 간의 이제 외환 위기를 극복하자는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평가 손실 평가 이익으로 보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생각이 있고 사실 이건 약간 뒷얘기가 있는데 물론 제가 외교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터키가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2020년부터 이 경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화 수합을 선제적으로 계속 요청을 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뉴스에도 나왔어요. 터키가 2020년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통화 수합을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SOS를 친 거죠. 사실상 우리 좀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통화가 너무 가고 달러가 없고 달러가 들어올 길이 많이 없으니까 SOS를 친 건데 우리나라가 이 SOS를 외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던 제 생각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 게 한국과 터키가 2013년 5월에 FTA를 체결합니다. 한터키 FTA. 이 FTA 체결한 이후에 이번 자료에도 나왔지만 이 한국과 터키 간의 이 수출입이 무역이 한 20% 정도 쭉 올라가요. 쭉 올라 우리 입장에서 좋은데 문제는 터키 입장에선 무역 수지 적자가 커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 50억 달러 대충 흑자라고 치면 50억 달러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냥 뭐 그렇구나라고 근데 터키 입장에선 외환이 계속 나가. 한국으로. 한국으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터키 입장에서 한국은 약간 일본 포지션이에요. 일본 포지션. 그러니까 한국이 터키에 중간재를 줘요. 그럼 터키가 이거를 만져서 완제품을 팔아요.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는 한국에는 자꾸 적자야. 딴 데서 이걸 좀 볼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비슷해. 일본. 우리나라가 일본 부품 갖다가 만들어서 팔잖아요. 일본에 자꾸 적자가 20조씩 난단 말이야. 약간 그래요. 터키 입장에서는. 그냥 달러가 없는데 한국이 자꾸 가져가는 거잖아요. 외환을. 리라를 물론 받겠지만 리라를 달러로 계속 바꿔가는 거니 계속 바꿔가니까 이게 좀 그래서 얼마 전에 터키가 매년 40억 달러 10만 50억 달러 적자라 그러는데 외환의 압박이 있어서 FTA 파기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니죠. 1년 전에. 지금도 그러겠죠. 아니 FTA가 뭐고 다 좋은데 지금 달러 없어서 리라화가 날아가고 있는데 요 한국이 빨대를 꽂고 잘 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기가 막히게 빨잖아요. 빨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달러가 나간다. 이거 버틸 수가 없다. 물론 터키도 함부로 파기하면 안 되는 게 얘네는 이거 갖고 사실 딴 데 파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거 갖고 팔고 사실 중국이나 이런 미국에서 흑자 내갖고 서로 사실은 퉁치는 건데 하여튼 터키 입장에서는 너희 우리 거 갖고 딴 데 파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 FTA를 좀 어떻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상당히 있었고
터키가 한국의 중동 지역 최대 수출 대상국입니다. 터키가 중동에선 좀 크죠. 최대 수입은 아니죠. 최대 수입은 당연히 그 석유, 오일이 있는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최대 수입은 아닌데 또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우리가 중동 국가에 흑자가 잘 없어요. 당연히 중동 국가엔 다 적자죠. 거기 에너지 수출국인데 땅 파면 나오는 거 우리나라에 파니까. 근데 터키는 또 뭐 그런 것 잘 없기 때문에 한 6에서 10이 사이입니다. 제가 봤을 땐 6, 7이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 양국 간 무역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키가 적자를 너무 세다 얘들아 FT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 공식 그건 아니에요. SOS를 치니까 2020년에 이거 통화 수합한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실제로 막 엄청나게 해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거를 요청하니까 제 생각 상당히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도 사실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통화 수합에 좀 민감하죠. 특히 일본이 툭 하면은 그 통화 수합 종료 무기 맨날 이 얘기했잖아요. 2010년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만 하면은 뭐 한일 통화 수합 종료하겠다 그러니까 듣다 참다가 우리가 에라이 하고 종료했죠. 2015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충격이 있냐 없냐로 설왕설래했는데 아무 일 없었죠. 아무 일 없이 지금도 한일 통화 수합은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 우리나라도 사실은 원화가 안전통화가 아니고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통화 수합이 반드시 필요한 나라죠. 지금 겪어봤잖아요. 겪어봤고 리만 때도 겪어봤고 보면은 미국, 캐나다, 스위스 쫙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터키가 들어왔는데 한 20억 달러 들어온 거죠. 아랍에미리트가 54억, 인도네시아 100억, 말레이시아 47억, 호주 81억, 중국이 한 600억 달러 가까이 되고요. 캐나다는 한도가 없습니다. 캐나다는 한도가 없는데 뭐 한도가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바꿔서 쓴다는 게 아니라 쓸 수 있을 때 쓴다는 거죠. 꼭 써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서로 갖고 있는 거죠. 안전망 비슷하게 이거를 뭐 환차익이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에 원화하고 호주 달러하고 이게 바뀜에 따라서 사실은 여기도 환차익이 계산을 하자면 계속 바뀌는 건데 아무도 계산을 안 하죠. 그거를 그냥 할 수 있다는 이 마이너스 통장 뚫어놓은 거니까 마이너스 통장처럼 생각을 하는 거고 역시 캐나다 한도가 없고요. 미국이 제일 컸어요. 캐나다를 제외하고 600억 달러인데 여기서 사실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래가 만기예요. 미국 만기가 언제입니까? 2021년 12월이에요. 언제요? 2021년 12월이 지금이에요. 미국의 통화 수합이 만기가 원래 지금이에요. 그래서 한미 통화 수합을 연장을 하냐 마느냐가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불발됐고요. 12월 31일자로 요 며칠 뒤에 한 2주 뒤에 한미 통화 수합이 600억 달러짜리가 종료됩니다. 종료되고 이제 없어졌어요. 제일 큰 게 없어졌는데 물론 없어진 이유는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2020년에 굉장히 크게 늘었고 올해는 더 크게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좀 많다라는 거를 예로 많이 들고 또 이런 거죠. 옛날에 한미 통화 수합을 해보니까 잘 안 쓰더라. 잘 쓰진 않죠 사실. 600억 달러를 다 쓸 일은 별로 없잖아요. 위기가 오지 않으면.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필요가 별로 없었다. 뭐 하는 총재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좀 아쉬운 건 있죠. 그래서 세계 최강 대국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또 위기가 오면은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해주려고 우리는 믿지만 동맹국이니까 어쨌건 현재 상황에 미국과도 일본과도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 경제론 최강국들이죠. 중국을 제외하면 최강국들과 통화 수합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 통화 수합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주열 한국은 총재님 이런 말을 하셨죠. 미국과의 통화 수합을 연장할 유인이 별로 없었다. 별로 잘 안 쓰더라. 사용할 금액이 별로 안 되고 위기 발생 시 뭐 체결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 해주셨긴 했는데 어쨌건 약간은 좀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잘 체결하면 되겠죠. 옛날에 생각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300억 달러 한미 통화 수합이 처음 생겼는데 이때가 10월 말 1468원까지 리만 때문에 환율이 쫙 올라갔습니다. 거의 1500원을 찍는 날이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전 기억이 나는데 한미 통화 수합 300억 달러 발표하니까 하루에 원달러가 177원이 빠졌어요. 이게 제가 본 역사상 최대값입니다. 하루에 빠진 건 가능한가? 177원이 하루에 날았어요. 하루에. 저게 발표가 빵 나니까 아니 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달러가 부족하다 그러지만 이 나라는 달러를 찍는 나라 아니에요. 윤정기 돌리면 찍는 나라가 야 그 나라 달러 내가 공급해줄게 한마디 하니까 달러가 없어갖고 날아가고 있던 게 야 저 나라가 준댄다 하니까 177원이 하루에 날아갔던 통화 수합의 위력을 보여줬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 그때와 좀 다르죠. 외환 보유액도 다르고 되게 커졌긴 했지만 어쨌건 통화 수합이라는 안전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터키도 마찬가지죠. 터키도 그런 안전판을 이제 한국과 이제 뒀다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거지만 터키하고의 어떤 그런 균형 발전 또 터키하고의 어떤 금융 관계 또 나라 간의 관계에 따라서 있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